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혼다의 대표적인 미니밴 오디세이입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디자인이 조금 더 깔끔해지고 있고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의 가장 승용차에 가까운 미니밴으로서의 그 포지션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과하지 않은 날렵한 디자인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조금 더 과감한 크롬 그릴을 적용을 해주고 있어서 글쎄요, 혼다의 기존의 디자인에서 조금 더 과감한 느낌을 살려주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는 역시 혼다의 자랑이죠. LED 타입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이 패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굉장히 독특한 패턴은 직진성도 좋지만 야간에 보시면 약간 넓게 퍼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V6 가솔린 3472cc 자연흡기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VCM이라고 하는 VTEC 엔진이죠. 혼다의 VTEC 엔진에는 VCM이라고 하는 아주 진보된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가변적으로 기통을 조절을 해줍니다. 힘이 필요할 때는 6기통 그대로 운행을 하고,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정속주행 같을 때에는 3기통까지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변형 엔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고 출력은 284마력, 토크는 36.2고요 10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되면서 공인연비는 약 9km대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만들어진 차량인 점을 감안을 하면 이해가 될 법도 한데, 어쨌든 5천만 원이 넘는 차량에서 게스식 리프트가 없다라고 하는 점은 저는 단점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하나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장은 5190mm, 전폭은 1995mm로 일반 차량들보다는 조금 더 넓은 그런 스탠스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휠베이스는 3000mm, 3m입니다. 측면 바디 라인에서도 느끼셨겠지만 기존의 미니밴들하고는 조금 다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조금 길고 얇게 빠지는 저 후면부의 라인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는 지금 19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사이즈는 235, 19입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투런자 EL440이 적용이 되고요. 측면 바디 라인은 전체적으로 벨트 라인이 높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이 조금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유구는 보시면 캡리스 타입이죠. 별도의 캡이 없고 바로 주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실용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C필러 쪽을 넘어서 쿼터글라스 쪽으로 넘어올 때 보시면 이 안쪽에 레일이 이렇게 유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려한 곡선이 끝까지 잘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고요. 최대한 보기 안 좋은 레일 같은 것들은 안쪽으로 아주 날렵하면서도 깊이 있게 잘 숨겨주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조금 호불호가 있긴 한데요. 지금 혼다에서 최근에 밀고 있는 테일램프가 C자형 테일램프입니다. 좀 안정감 있어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글쎄요,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뭐 꽃게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꽃게 느낌보다는 좀 안정감 있는 C커브가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에서 보면 미니밴의 느낌이 아니고요, 세단 또는 외건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낮고 넓게 잘 만들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천만원대의 차량이다 보니까 전동 테일게이트가 기본 적용이 됩니다. 혼다의 전동 테일게이트는 동작이 상당히 부드럽고요, 안쪽의 마감도 저는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커버링을 꼼꼼하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닫는 부분은 여기서 버튼 타입으로 조정이 되고, 지금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언뜻 보시면 그렇게 넓은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와보세요. 이 안쪽이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래서 골프백을 실으실 때 더 이상 옆으로 눕히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들고 오셔가지고 여기 하나씩 이렇게 툭툭 놓으시면 됩니다. 세로로 이렇게 놓으면 이 위쪽하고 아래쪽의 공간이 상당히 깊이가 있고 길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골프백을 세워서 4개는 가볍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거리 골프 여행을 가시기에는 보스턴 백하고 골프백하고 다 수납을 하셔도 여유 있는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다의 자랑이죠. 혼다 VAC라고 되어 있는데 진공 청소기가 내장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동을 시키면 되고, 호수가 이렇게 나와서 이 뒤에 지저분한 것들, 그 다음에 실내 지저분한 것들도 깔끔하게 청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국내 메이커들에서도 조금 벤치마킹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궁금해들 하셔가지고요, 제가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는
진공 청소기를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 있고 여기 노즐은 얇은 거하고 큰 거하고 두 개 있는데요. 이 노즐을 여기 이렇게 끼고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작동을 하는데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흡입력은 일반 그 차량용으로 나와 있는 시거잭에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셀프 세차장에 있는 진공 청소기보다는 조금 약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는 제가 3열만 시트백을 지금 폴딩한 상태인데요. 시트를 뜯어낼 수도 있고 2열까지 폴딩을 하고 만약에 시트를 뜯어낸다라고 한다면 이 뒤에 공간은 웬만한 픽업 트럭을 넘어서는 그런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넓고요. 깊기도 하고 안쪽까지 쭉 이어지는 이 공간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혼다 오디세이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차입니다. 정말 공간 활용도만큼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감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테일게이트를 한번 닫아보면은요, 역시 동작이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한 편입니다. 전체적인 느낌 다시 한번 보시고요. 네, 혼다 오디세이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는 조금 투박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날렵하게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의 느낌은 전륜 구동 베이스 미니밴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도어 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전동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도어 캐치를 지금 하이그로시 재질을 썼는데 개인적으로는 소재를 좀 바꿔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흠집에 약하고 지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남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맵포켓은 역시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실용도가 높고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홈을 잘 파놨기 때문에 다양한 소지품을 효율적으로 수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맵포켓은 조금 더 커도 좋겠다, 요 메인 포켓이 좀 더 커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활용하는데 크게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여기 파티션이 되어 있고 생각보다 깊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고요. 안쪽의 마감은 5천만원대의 차량치고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조금 더 혼다가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트 포지션 나쁘지 않고요. 전체적인 공간, 특히 이 레그룸을 한번 보시면 정말 넓고 플랫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전동 시트는 4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보기에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지만 가죽 질감도 나쁘지 않고요. 이 쿠션감도 좋은 편입니다. 약간 평평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사이드 볼스터도 꽤 두툼하게 잘 자리 잡고 있고요. 헤드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기능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재질도 괜찮고 요 바깥쪽하고 안쪽하고의 쿠션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번 앉아서 목을 딱 이렇게 지지해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하게 잘 받쳐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본닛은 잡아당겨서 레버를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하고 오토 홀드, 브레이크 홀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토 홀드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에서는 컨트롤들이 몇 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2열의 슬라이딩 도어를 좌우측 열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 테일게이트 컨트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유리에 열선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 제어 장치라든가 파킹 센서, 라인 크로스에 관련된 기능들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재질이 그냥 플라스틱인데 이렇게 억지스러운 스티치는 저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위쪽의 이 느낌은 상당히 잘 구현을 해 주셨는데 이 아래쪽의 크러쉬 패드 마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이그로시를 이쪽에 조금 포인트를 준 점들은 분명히 잘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내 느낌 한번 보시고 제가 안에 들어가서 계속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가솔린 V6 엔진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용하고요. 워크인 시트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에 앉으면 시트가 포지션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스티어링은 4 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파이도 적당하고 가죽 질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도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공 가죽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계속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조금 재질을,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 재질을 달리하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어백도 적당한 크기로 잘 자리 잡고 있고요. 왼쪽에는 엔터테인먼트와 전화에 관련된 옵션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ACC를 포함한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3.5L 가솔린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달리기 성능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드 시프트도 장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클러스터는 풀 디지털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약간 각진 부분이 뒤쪽에 테일램프의 C자형 그 커브를 연상시키게 하는데요. 저는 뭐 일체감 있는 디자인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가운데는 디지털 타입이고 양쪽에는 지금 아날로그 형태를 혼합한 그런 클러스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정보 표시창이 큰 편이기 때문에 조금 직관성이 높은 편이다 라는 점 언급을 드려봅니다.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조금 더 커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젤 부분이 많이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질적인 화면은 조금 작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하지만 정전 터치 방식이고 앱 메뉴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엔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리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조금 특이한 거 한 가지 보여드리면, 뒷좌석 엔터테인먼트를 누르시게 되면 뒤에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 캐빈 토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차가 워낙 길기 때문에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열에 앉아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1열하고 3열하고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아마 제 목소리가 울리는 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잡음이, 하울링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3열에 있는 사람하고 이런 스피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구성을 해준 점은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 버튼으로 다시 가시면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공조 장치는 조금 작은 듯 하지만 컨트롤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기능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버튼 타입하고 토글 스위치가 이렇게, 온도는 토글 타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버튼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바로 이 기어 변속 레버 부분입니다. 레버가 아니고 기어 변속 버튼이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SBW라고 해서 Shift by Wire 방식을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조금 더 벗어나 버튼 타입으로 완벽하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P, R, N, T, 그 다음 S는 스포츠 모드고 에코는 여기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을 해보시면 버튼 크기도 조금씩 다르고요. 이 후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레버를 밑으로 잡아 당기는 방식이고 나머지는 버튼을 누르고, 또 메인 버튼인 드라이브 버튼은 조금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혼동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조금만 적응을 하시면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아래쪽에 공간도 상당히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열선 스위치하고 통풍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동그랗고 조금 작은 듯 싶지만 뭐 기능상의 문제는 없고요. 각각 3단으로 조절이 됩니다. 통풍 시트의 성능이 조금 좋은 편이다라는 점 언급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CD 타입의 컨텐츠를 재생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 넉넉하게 공간이 있고, 여기서 서랍장이 앞으로 이렇게 삐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만 메인은 오픈 타입으로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무선 충전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좀 큰 스마트폰도 여유 있게 놓고 또 거치하시고 충전까지 가능한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뒤에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커버링은 뒤로 밀려 슬라이딩 되는 방식을 스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 올리는 방식보다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할 것 같고요. 공간은 뭐 깊고 넓고 사용하기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조명이, 여기 조명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지금 제가 조명을 켜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 충분하게 조명도 밝혀주고요. 옥스단자도 커버링이 딱 돼 있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USB, 이쪽에 USB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조금 어둡긴 합니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링을 하시면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납작하게 메인 콘솔이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암레스트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암레스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백 측면에 이렇게 조석하고 운전석에 이렇게 암레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조절이 되고 1단, 2단, 3단, 3단 정도 조절이 되는 것 같네요. 각도가 조절이 되는 암레스트는 시트백 측면에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컵홀더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역시 오픈 타입으로 2개. 그래서 보시면 앞쪽에 컵홀더 2개, 그 다음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수납 공간 슬라이딩 방식으로 커버링 되어 있고요. 그 뒤쪽에 컵홀더 2개, 역시 오픈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쪽에서 푸른색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푸른색으로 은은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조석 수납 공간은 크기 적당하고 넓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뒷좌석도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동 슬라이딩 방식 도어가 적용이 됩니다. 상당히 부드럽게 열리고요. 안쪽 공간은 다른 것보다 앞쪽하고 마찬가지로 바닥이 완전히 평평합니다. 플랫한 바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레그룸이 그렇게 넓지 않더라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트는 2열로 들어가기 위해서 접고 각도 조절은 물론이고 완전히 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시트 딱 보시면 편안하게 딱 보시더라도 편안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죽의 질감이라든가 쿠션감 이런 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고 장거리 여행을 하시더라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시트는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안쪽에 한번 타 보면은요. 공간이 이게 레그룸이 그렇게 넓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일단 바닥이 플랫해서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안락함이 시트에 앉았을 때 승객에게는 조금 더 편안함으로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B필러 안쪽에는 이렇게 통풍구가 에어벤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통풍구는 여기에서도 조절이 되지만 메인 컨트롤은 여기에서 온도라든가 기타 셋업은 이쪽에서. 국산 차들도 이 측면 천장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작은 듯 싶지만 기능상의 불편함은 없었고요. 그리고 앉았을 때의 느낌은 앞에보다 상대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약간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시야가 좋다라는 점 언급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이쪽에서, 이 아래쪽에서 가능하고요. 수동이지만 선쉐이드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진짜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정말 편하죠. 그리고 컵홀더가 2개 오픈 타입으로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HDMI 단자하고 USB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연결하실 때 굉장히 편한 것 같고요. 그냥 연결되느냐, 요 천장을 보시게 되면 후속 모니터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연결을 하셨을 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큰 화면으로 보시면서 장거리 여행을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앞쪽에서 뒤쪽을 바라볼 수 있게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동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나중에 장고장도 이슈가 좀 적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좀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뒷좌석 역시 암레스트가 양쪽에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각도 조절은 이쪽은 안 되네요. 앞좌석은 됐는데 각도는 조절이 안 됩니다. 컵홀더 겸 가운데 시트가 하나 또 있는데 접었을 때는 이렇게 오픈 타입으로 3개의 컵홀더가 있고 이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3열로 들어가실 때에는 2열 시트를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접어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가 좌우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가운데 시트를 뽑게 되시면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의자를 앞으로 당겼을 때 뒤쪽으로 들어가기에는 크게 부족하진 않았는데 조금 더 공간이 넓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뒤쪽으로 한번 올라가서 앉아 보겠습니다. 뒷좌석 시트가 생각보다 편안합니다. 이게 이 정도면은 레그룸도 그렇고 시트 포지션도 그렇고 헤드레스트도 지금 이렇게 낮게 돼 있지만 이걸 이렇게 들어서 올려주시면 성인이 앉았을 때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위에 헤드룸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헤드룸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열까지도 수동이지만 선쉐이드를 마련을 해주고 있어서 이런 꼼꼼한 배려는 혼다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인포테인먼트 설명을 드릴 때 캐빈 토크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뒤쪽에 엔터테인먼트의 그 사운드를 여기서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 스피커를
헤드폰 스피커를 들으시거나 헤드폰을 연결하셨을 때 캐빈 토크가 이 헤드폰을 통해서도 뒷좌석에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에어벤트 갖추고 있고 컵홀더도 2개 딱 마련이 돼 있어서 수납 공간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잘 보시면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커브가 파여 있기 때문에 3열 공간 전체적으로 저는 뭐 이 정도면은 정말 나쁘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벽하게 한 사람이 앉아서, 성인 한 사람이 앉아서 이동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글쎄요, 뭐 중학생 정도, 초등학교나 중학생 정도의 아이가 앉아서 이동할 때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차량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약간 임시 시트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완연한 그냥 시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뒤에서 한번 살펴드리고요. 썬루프는 듀얼 타입이 아니고 앞쪽에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 사이즈는 뭐 저 정도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다 오디세이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내 주행에서의 연비, 그것도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막히는 구간에서 100% 주행을 했을 때의 연비는 약 5.4km로 측정이 됩니다. 공인연비가 9km대로 알고 있고요. 시내 주행 연비는, 공인연비에서의 시내 주행 연비는 약 7km, 고속도로 주행 연비는 11.2로 제가 알고 있는데, 11km대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100% 시내 주행을 가장 막히는 시간대 했을 때에는 5km대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솔린 3.5L 엔진의 연비 치고는 글쎄요, 차량의 덩치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뭐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연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마 부담은 되실 것 같네요. 처음 시승을 할 때 3.5L 혼다의 VTEC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VCM이라고 하는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6기통 3.5L 엔진을 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3기통만 운행을 하고, 또 힘이 필요할 때는 6기통으로 운행을 하는 가변적인 엔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또 기대를 조금 했었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에는 10단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드라마틱한 연비를 제가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그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시내 주행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킥다운을 해서 잠깐 가속력을 테스트해 보면은요, 간접적으로 제로백을 테스트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V6 3.5L 엔진이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시내 주행에서 나긋나긋했는데, 일단 S모드로 놓고 킥다운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박력 있게 잘 나갑니다. 화면으로 어떻게 전달을 받으셨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실제 주행을 해보면 이게 미니밴에서 이런 달리기 성능, 이런 가속 성능이 나오나?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히 경쾌한 느낌의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달리기를 좋아하는데 뭐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미니밴을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나마 달리기를 좀 덜 포기할 수 있는 차량이 혼다의 오디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10단 미션이 생각보다 좀 굼뜰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왜냐면 정속 주행을 했을 때 반응을 보면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어서 빠릿빠릿한 반응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겠다. 그리고 차량이 미니밴의 분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과격한 운전은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의외로 10단 미션이 빠릿빠릿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각 단 그 범위 안에서도 상당히 폭넓게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미니밴이고 또 가족이 주로 이용할 장거리 여행에 이용할 그런 목적으로 개발이 된 차량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용합니다. 가솔린 V6 엔진을 장착해서 조용한 것도 있지만, 역시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딱딱딱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용한 느낌이 드는데요. 좀 전에 가속 테스트에서는 엔진이 조금 박력을 가지려고 하다가 끝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조용하고 나긋나긋하고 뭐 정숙한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달리고 싶을 때는 조금 달릴 수 있는 대표적인 미니밴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핸들링도 굉장히 부드럽고 유격이 이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감 있는 느낌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내 주행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또 부드럽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큰 대륙에서 뭐 정말 장거리 주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패밀리 미니밴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울렁울렁거리고 시내 주행에서도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몸놀림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 폭이 넓고 긴 거는 맞지만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전체적인 차고가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감도 있고 익숙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급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봐도 앞쪽이 이렇게 쭉 쏠리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뒤에서부터 앞이 착 가라앉아주는 아주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의 느낌은 생각보다 울렁거리거나 답답하지 않고요, 안정감 있고 조용하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시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느낌은 3m가 넘는 휠베이스 덕분에 상당히 안정감 있고 또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미니밴이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플래그십 세단에 맞먹는 승차감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조금 더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부드럽고 정숙하면서 안정감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그 시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미니밴다운 어떤 출렁출렁하거나 부담스럽다거나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좀 편안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은 물렁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국산 차량들이 미국 쪽의 서스펜션 셋업보다는 아무래도 유럽 차량들의 그 셋업 쪽으로 많이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디세이를 아마 시승을 하시게 된다면 조금 너무 부드럽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이 정도면은 물렁거린다는 느낌보다는 부드럽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혼다 센싱이라고 해서 ACC랑 LKAS 같은 뭐 여러가지 그 주행의 보조 장치들, 주행 안전에 필요한 보조 장치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런 그 안전 장치들을 잘 구성을 해 두고 있어서 위급 상황에서 조금 더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라는 점도 한번 언급을 드려보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제가 한번 작동을 시켜보면 거리 조절이 일단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속도의 가감속을 할 때 이게 센싱의 셋업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10단 미션과 뭐 3.5L 가솔린 엔진의 매칭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유연하게 반응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도로에서는 아무래도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ACC를 좀 잘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벤츠가 제가 수입 차량 중에서는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에 버금갈 정도의 세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 조절도 그렇고 가감속도 그렇고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해줍니다. 오디세이는 아시겠지만 전륜구동 차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스펜션 셋업도 맥퍼슨 스트럭과 뒤쪽에 트레일링 암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휠베이스도 넉넉하고 전체적인 차량의 중량도 그렇고 무게중심도 미니밴치고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자체도 굉장히 안정감에 초점을 둔 그런 세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과격하게 코너링을 해봤을 때 의외로 잘 버텨줍니다. 보통 이렇게 안정감을 중시하거나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구현한 차량들은 이 핸들링을 좀 과격하게 했을 때는 약간 불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몸놀림을 보여주기가 쉬운데요. 오디세이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분명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차량을 극단치로 끌어올렸을 때의 그 안정감, 특히 자세 제어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방적으로 굉장히 잘 정돈이 돼 있어서 운전자한테는 아무튼 상당한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BSI는 여기 측면에 화면에 잠깐 보이셨을 것 같은데요. 붉은색으로 A필러 안쪽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를 도어에 고정을 해서 플래그 타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차량들에서 이쪽에 아웃사이드 미러가 장착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옆으로 밀고 유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야가 워낙에 좋은데다가 개방감까지 조금 더 곁들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넓은 공간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야도 멀리 넓게 확보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면서 제가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을 해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극초반에는 약간 좀 헐렁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차량이 패밀리 미니밴으로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악셀링 반응도 그렇고 브레이크 반응도 그렇고 극초반에는 민감도를 조금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놓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른 세단이나 하여튼 다른 차량들을 타시다가 혼다 오디세이에 타보시면 초반에 약간 이게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약간의 좀 병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셀링 반응도 그렇고 브레이크 반응도 그렇고 극초반에는 조금 헐렁한 느낌이 들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세팅을 해주고 있어서 하여튼 초반 반응은 브레이크, 악셀, 페달 모두 약간은 헐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연비는 저는 최고로 13.2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가솔린 3.5리터 엔진을 장착한 미니밴에서 13km대, 일단 두 자릿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신기했고요. 그것도 12km, 13km까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칭찬을 해주고 싶고 혼다의 기술력을 저는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아 자동차의 카니발 가솔린 모델, 그리고 토요타의 시에나, 저는 4륜구동을 시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혼다 오디세이,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 조금 견줄 수 있는 세 가지의 미니밴을 제가 다 시승을 해봤는데요. 약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트는 개인적으로 시에나가 가장 편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토만 시트라고 해서 특히 2열 시트가 정말 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디세이는 2열 시트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컨셉이 조금 다릅니다. 차량 컨셉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시트의 편안함은 저는 토요타의 시에나를 1번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경쟁력은 당연히 카니발이 되겠죠. 그리고 미니밴을 선택을 하셨지만 이 달리기를 포기 못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오디세이를 적극적으로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전반적인 주행 질감이라든가 엔진과 미션의 반응, 그리고 차고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해지는 그 안정감, 그리고 진짜 달리려고 맘먹고 달리면 이 차는 웬만한 승용차 이상으로 아주 잘 달리고 또 과격한 코너링에서도 아주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의 승객을 중심으로 조금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시에나나 아니면 카니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굉장히 실용적으로 많은 가족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거나 장거리보다는 시내 주행이 조금 많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차를 운전하시는 그 오너분께서 나는 달리기는 포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차량의 특성들을 한번 비교해서 언급을 드려보니까요, 혹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시승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한 번씩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하고 3열에 제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서 앉아봤는데요, 앉았을 때의 느낌도 일부 차종에서는 보통 이런 미니밴이나 대형 SUV를 타게 되면 2열하고 1열하고 2열하고 3열하고 그 승차감 차이가 확 벌어지는 차들이 몇 대 있습니다. 근데 오디세이는 비교적 균일한 승차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3열 시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요, 헤드룸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인이 앉아서 이동할 때도 공명음이라든가 기타 좀 튀는 승차감, 이런 것들도 많이 발견되지 않아서요, 승차감 1열, 2열, 3열의 그런 승차감 부분에서도 저는 혼다 오디세이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뭐 가격대는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적절한 구성이라고 보고요. 거기다 개소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초반에서 구매가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연비는 조금 아쉬운 점으로 언급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가솔린 차량 치고 나쁜 연비는 아니지만 사실 이 차량을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연비를 전혀 신경 쓰시지 않을 분은 감히 추측컨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공인연비는 9km대라고 하지만 제가 뭐 물론 반복되는 여러가지 테스트, 뭐 제로백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차량의 특성을 테스트해보고 좀 고속주행도 해보고 이런 복합적인 주행을 했을 때 조금 안 좋은 여건에서 주행을 한 건 맞습니다. 그때 실질적인 연비가 8km에서 7.7에서 8.3 그 사이, 그러니까 8km 전후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연비 부분은 뭐 실연비라고 치면 현실성 있는 연비로 볼 수도 있지만 글쎄요, 최근에 어떤 트렌드라고 한다면 조금만 더 한 두 자릿수 직전까지 9km대만 꾸준하게 유지를 해줘도 저는 만족스러웠을 것 같은데 연비는 조금 단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장재가 조금 더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직접적인 경쟁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함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쟁 차량으로 일컬어지는 카니발이나 시에나에 비했을 때 저는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느꼈을 때 플라스틱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은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의외로 오디오 쪽 리뷰도 말씀을 좀 주셔서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요, 지금 라디오를 틀었는데 생각보다 라디오가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승 차량만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잡음이 좀 섞이는 것 같고요. 동일 구간에서 다른 차량들은 잡음이 섞이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시승 차량만의 문제라고 하면 별건 아닌 것 같고요. 스피커는 그냥 일반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맡긴 제가 들어도 오디오가 그렇게 썩 성능이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그냥 음질도 그냥 그렇고요.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있는데 지금 구성에 비해서는 가격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인색한 부분들, 뭐 실내 내장의 고급감이라든가 본닛 게스식 쇼바가 없다든가 아니면은 오디오의 사운드 시스템이 썩 탄탄하지 않은 거를 뭐 기본형 오디오를 사용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점들이 조금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저런 부분들을 다 더한다면은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오디오는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잔진동도 잘 걸러주면서 조금 강하게 넘어도 이렇게 튀는 승차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앞에하고 뒤쪽하고 아주 균일하게 잘 넘어가고요, 넘고 나서도 차량 거동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빠릿빠릿하게 자세를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드러워요. 이게 바로 혼다 오디세이 승차감의 최대 장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좀 높은 데도 넘어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자세를 빨리 잡아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까지 주니TV에서 전해드린 혼다 오디세이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